너무 좋아해서 우리 같이 죽자 이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열병이 나서 코마 상태로 있다가 죽어요. 밤마다 꿈에 나를 찾아옵니다. 원망의 눈초리를 가득 담아서 나를 바라봅니다. 이 꿈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에 살던 한 여성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친구의 죽음이 그녀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자기가 친구 대신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원고는 책으로 나오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은 삿대질하고 욕하고 여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대신 얘기해줬어요. 이 책의 이름은 제2의 성, 그녀의 이름은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그녀가 단지 친구 때문에 이 책을 썼을까요? 1908년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시몬 드 보부아르는 태어나자마자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담당한 건 수녀원에서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시몬의 어머니였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반항은 놀랍게도 3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살구껍질 하나 까는 것도 금지당했을 때, 바깥에 나가서 모래놀이 하다가 혼났을 때 이 3살짜리 여자애는 아글아글 쓰면서 울고 나중에는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버릴 정도로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왜 여자애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 아이는 절대로 어른에게 항복하지 않았고요. 여동생이 태어나니까 자기 추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이서 어떻게든 엄마에게 반항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엄마는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일기도 열어보고 친구들한테서 오는 편지도 다 검열을 합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많은 책이 있었는데 엄마가 감시하고 닥달을 하면 아버지의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었죠. 학교에서 단짝 친구가 생겼는데 이름은 엘리바제스 라쿠행이고요. 자자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친구인데 둘이는 정말 친했어요. 시몬과 자자는 예속과 굴종에 얽매인 삶이 아닌 자유를 꿈꾸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자의 엄마 또한 딸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고 부모가 정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죠. 자자가 연애를 한 거예요. 그 상대는 메릴로 퐁티였죠. 자자의 엄마가 둘이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자자를 독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시몬누는 굉장한 반항아였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도 치렀고요. 그 철학교수 자격 시험까지 가서 전국에서 2등까지 하잖아요. 그게 엄마가 허락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자자는 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열병에 걸리고 말아요. 뇌막염을 앓고 코마 상태로 병원에 있었던 거죠. 시몬누는 자자를 만나러 달려갔죠. 자자의 엄마가 시몬누의 면회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얘를 만나면 우리 딸이 또 자유를 꿈꿀 거야. 이래서 못 만나게 합니다. 자자는 21살이라는 나이에 죽죠. 절망한 시몬누의 꿈에 자자가 찾아옵니다. 평소에 쓰던 분홍 모자를 쓰고서는 이렇게 원망의 눈초리로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밤마다 이게 계속되니까 병에 걸릴 지경 아닙니까? 시몬누는 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죠. 우리는 함께 진흙탕 같은 운명 속에서 자유를 찾아 싸웠다. 시몬누는 자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게 무언지 알아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억울한 자자가 하지 못한 말을 시몬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거였겠죠. 1949년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완성합니다. 그녀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르보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시몬누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술가, 문학가, 철학자의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서양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시몬누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토마스 아퀴나스니 여성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한 문장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운 거구나. 그리고 자자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녀는 분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시몬누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여자니까 이거 안 돼, 넌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 말에 넋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시몬누의 곁에는 그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누 드 보부아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해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결혼은 안 해.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자기가 만들었던 거죠. 장폴 사르트르는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 시몬누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계약하자. 2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하자.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다 이야기해야 된다. 계약 동거에 들어간 거죠. 사르트르는 죽을 때까지도 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했고요. 또 보부아르도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51년을 철저한 동반자로 지냈어요. 정말 끈끈하게 같이 작품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계약이 계속 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시몬 드 보부아르를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라는 책에 모셨습니다. 예, 그녀는 반항 유전자가 바로 새겨진 사람이었죠. 프랑스 여성의 삶,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여성의 삶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죠.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의 책으로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남성과 여성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유년기부터 노년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말할 작전이었다.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녀는 굴종과 종속에 맞서서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자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었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